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장 항등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등식.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이 항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정의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비슷한 개념이 바로 방정식이죠. 방정식. 방정식은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원래는 미지수인데 그냥 x라고 해도 돼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등식. 그래서 이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항등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항등식은 모양은 방정식과 비슷합니다. x도 있고 이퀄도 있고 0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의미상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그냥 간단하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x의 값에 상관없이에요. x의 값이 0이든 1이든 상관없이입니다. 이거를 항등식이라 불러요. 방정식과 항등식.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주로 계수 비교법을 많이 써요. 자, 말 그대로 계수 비교법은 동류항끼리의 계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수 비교법을 할 때는 동류항이에요. 동류항끼리 비교합니다. 끼리 비교라고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만 알면 이제 항등식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계수가 같아요. 좌변과 우변의 계수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에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방금 전에 동류항끼리 계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동류항이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우변이 0인데 그 0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수가 0인 2차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x의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a도 0이고요. 자, a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b도 0이네요.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그러면 c도 0이 됩니다. 계수 비교예요.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계수가 모두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결론을 밑줄을 그으면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계수가 모두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식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래 보면 좌변에도 2차식, 우변에도 2차식이 항등식이래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메모해 주세요. 뭐뭐에 대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x에 대한이면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림차순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 x뿐만 아니라 만약에 y에 관한 또는 k에 관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계수가 서로 같네요. 그죠? 근데 왜 같으냐? 물론 계수 비교법이라고 했으니까 동료끼리 계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위에서 증명한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좌변을 보면 맨 처음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하고요. 우변은 a 프라임 x의 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잠깐만. 자, c 프라임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변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묶는 거야.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b 프라임 x가 되겠고 플러스 c c 프라임 이퀄 제로가 되죠. 그죠? 근데 얘가 항등식이 되게 한 조건이 아까 모든 개수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증명한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따라서 a 프라임 이퀄 0, 그 다음에 b b 프라임 이퀄 0, c c 프라임 이퀄 0인데 이걸 이항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a 이퀄 a 프라임, b 이퀄 b 프라임, c 이퀄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수 비교법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우변이 0인 꼴 있죠. 좌변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변이 0일 때는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모든 개수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식이 모두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등식의 문자의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이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틀어서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미정계수법.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정계수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 불러요. 제일 쉽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제일 편리한 값을 x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에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등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x에 관한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의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자, a, b, c 문자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동료한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하여 전개합니다. 그래서 1번은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수 비교법을 쓰려는 거예요.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계수 비교하니까 어때요? a는 1이죠. 2차항의 계수이기 때문에 a는 1입니다. 그럼 2를 대입하는 거예요. a 값에다 2를 대입하면 이제 b와 c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x의 계수 2 플러스 b가 우변은 0이에요. 0. 그래서 상수항끼리 갖다 미지수 bc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니까 문제를 풀 수 있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 c는 0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에요.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제일 편리한 x의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여기서 x에다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좌변에 양변에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바로 c는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제일 편리한 값을 대입하는데 보통 0 또는 1입니다. 0 또는 1. 0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2를 대입했을 때 4a 플러스 2b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연립 방정식 기억나죠? 자, 연립 방정식의 기호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쓰고 계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식의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아래 4a 플러스 2b 이퀄 0이 되고 여기서 b를 소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겁니다. 자, 빼주면 b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구나.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문제풀이에 좀 더 쉬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번을 먼저 풀어봅니다. 1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보자. 풀어보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계수 비교법. 자, 첫 번째 1번을 계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계수 비교법을 쓰려면 첫 번째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그대로 두고요. 우변을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2배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x제곱의 개수 a는 3이 되겠고요. x의 개수 b는 2가 되겠고요. 상수항 c는 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하기 가장 편리한 값을 대입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인수가 있을 때 인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미지수가 3개니까 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1번 x에다가 0을 대입해볼까요? 자, 그러면 좌변은 c만 남고요. c는 하고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c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c는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a 마이너스 b 그리고 c인데 c는 3입니다. 3을 그대로 써주면 첫 번째 항은 0이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오케이. a 마이너스 b는 1이라는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x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퀄 1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8이죠. 8이 됩니다. 두 번째 항은 0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따라서 a 플러스 b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가감법을 쓰면 됩니다. 더하면 b가 소거되겠고 2a는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이 돼요. b의 값도 구할 수 있죠. b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을 먼저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변을 전개를 해주는데 여기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b를 곱하게 되면 bx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뒤에 항도 cx 마이너스 c로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수끼리 비교하는데 2차항의 계수 2b 그러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c는 1이네요.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치 대입법은 요 인수를 이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인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미지수가 3개니까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자본부터 차례대로 씁니다. 2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첫 번째 우변의 첫 번째 항은 0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c가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x에다가 한번 0을 대입해 볼까요?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0을 대입하면 소거되잖아요. 그죠?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0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A만 남고요. 우변은 0을 대입하니까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A는 우변이 0이 돼요.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두 번째, A 플러스 3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C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항하면 2C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C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B는, 자, B의 값은 A 플러스 C인데 A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은 A 값은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1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읽기 자료가 있는데 달력이 있어요. 우리 이제 책상 위에 놓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은 매우 규칙적인 수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웃하는 네 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처럼 6, 7 그리고 아랫줄에는 13, 14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대각선에 있는 두 수의 곱의 차는 항상 7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6, 7, 13, 14일 때 7 곱하기 13 대각선으로의 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7 곱하기 13에서 6 곱하기 14를 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7이 나와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이유? 문자를 사용해서 규칙을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달력에서 정사각형을 그린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첫 번째 왼쪽에는 A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A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아래는 A 플러스 7입니다. 그리고 A 플러스 1의 아래는 A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의 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8 빼기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7을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8 빼기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7 자, 이퀄 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선생님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버렸네요. 그래서 음수가 나와버렸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플러스 7이 나와요. 다 소거되고 7이 나옵니다.